특별검사단의 조사 결과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의 채용 비리 정황이 발각됐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코스닥 벤처펀드가 이번 주 중 출시됩니다. 바이오와 IT 업종이 유망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자 캐피탈사들이 디지털 금융을 강화하고 사업을 다각화하며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내년도 두 자릿수 이상의 인상률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 채용비리 특별검사단을 구성한 지 약 보름 만에 최영식 전 원장의 채용 비리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검사단은 최 전 원장과 극한 갈등을 벌여온 하나금융 경영진의 채용 비리 정황도 발견했습니다. 최 전 원장을 낙마시킨 하나은행 임원 추천 채용이 다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을 겨누는 형국이 됐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 특별검사단 조사 결과 2013년 하나은행 공채에서 주요 인사의 추천을 받은 지원자 105명 중 22명이 최종 합격했고 이 중 16명은 특혜로 인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특별검사를 촉발한 최영식 전 원장의 추천을 받은 지원자는 서류 전형 점수가 합격 기준 미달이었음에도 서류 전형을 통과해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름만 전달했을 뿐이라는 최 전 원장의 해명과 달리 특혜가 확인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현 하나금융 경영진의 채용 비리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검사 결과 한 모모는 2013년 당시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 대표 부행장이었으며 동 지원자는 모모시의 시장 비서실장 모모모의 자녀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당시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 대표였던 한모 부행장은 현재 함영주 하나은행장입니다. 함행장처럼 이름이 적혀있진 않지만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으로 추정될 수 있는 추천인 메모도 발견됐습니다. 한 지원자는 추천자가 김모 씨였는데 이름 옆 괄호 안에 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성일 특별검사 단장은 김모 씨는 당시 하나금융 지주의 인사전략팀장으로 인사 담당자는 회가 통상 회장이나 회장실을 의미한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 단장은 이 지원자에 대해 처음부터 최종 합격이라고 표기된 부분에 주목해 특정할 수는 없지만 김정태 회장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특별검사로 확보한 자료를 검찰에 제공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하나금융은 회장은 물론 행장까지 물러나야 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발표된 코스닥 벤처펀드가 이번 주에 출시됩니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포트폴리오의 50%를 벤처기업 신주와 코스닥 중소 중견기업으로 구성하도록 한 펀드입니다. 전문가들은 운용사들이 코스닥 벤처펀드에 담을 종목으로 바이오와 IT 업종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코스닥 벤처펀드가 오는 5일 출시됩니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모험자본 공급과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포트폴리오 중 15%는 벤처기업 신주에 35%는 벤처기업이나 코스닥 중소, 중견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한 펀드입니다. 코스닥 벤처펀드 활성화를 위해 운용사에게는 코스닥 신규 공모주 전체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고 개인 투자자에게는 연간 3천만 원까지 1인당 1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첫 출시일인 5일 펀드를 내놓는 운용사는 사모펀드 운용사 42곳, 공모펀드 운용사 6곳으로 총 50곳이며 약 100여 개의 펀드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업계와 투자자들의 관심은 운용사의 재량이 발휘되는 35%의 구성 종목에 집중돼 있습니다.
당국의 규정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15%는 무조건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해야 하지만 나머지 35%에 어떤 종목이 담기느냐에 따라 자금 유입으로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코스닥 공모펀드에 담을 수 있는 코스닥 기업은 총 577개입니다. 전문가들은 거래가 활발하며 시가총액이 큰 코스닥 우량주 중 벤처기업 지정 해제된 지 7년 이내인 기업이 유력한 구성 종목이라고 예상합니다. 시가총액과 유동성 부분에서는 대표적으로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휴젤, 코미팜 등 바이오 종목이 유망 구성 종목으로 꼽힙니다. 다만 최근 거품 우려와 회계 처리 부실 등으로 바이오 종목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면서 1분기 실적이 좋았던 게임주나 반도체 부품업체 등 IT 종목도 유력한 구성 종목 후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캐피탈사들이 지난해 좋은 성적을 거두긴 했지만 주력인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의 경쟁 심화로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수익성 악화를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부문 사업을 강화하고 새 먹거리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캐피탈사들의 텃밭이었던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에 카드사는 물론 시중은행들까지 뛰어들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카드사는 캐시백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시중은행은 캐피탈사보다 낮은 조달금리를 내세워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캐피탈업계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디지털 부문을 강화하거나 신사업들을 추진하며 수익 다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KB캐피탈은 기존 중고차 거래 앱 KB차차차를 대폭 개편한 KB차차차 2.0을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내놓기로 했습니다. 중고차뿐 아니라 신차와 오토리스, 장기 렌터카까지 상품을 확대하고 20, 30대 젊은 층을 유입시키기 위해 사용자 환경을 젊고 세련된 감각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캐피탈은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신생업체나 벤처기업과 업무 제휴를 맺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신기술 사업 금융업을 등록하고 드론 전기차 관련 벤처기업들과 제휴를 맺어 관련 할부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엔 건설장비 온라인 플랫폼 공사마스터와 제휴를 맺었습니다. 기업금융과 투자금융 위주로 사업을 펼치던 신한캐피탈도 디지털 사업을 통해 리테일 부문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추진팀을 새로 만들고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대출 등을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한 앱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자동차 할부금융에만 치우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수익을 고르게 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후폭풍 여파가 만만찮은 가운데 2020년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정부 공약에 맞춰 내년도 두 자릿수 이상의 인상률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입범위 개편과 위원들의 임기 만료 등 다양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16.4%의 급격한 인상률을 보이며 후폭풍이 만만찮았던 최저임금 인상률.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만큼 과연 올해는 얼마나 올라갈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문 정부의 공약대로라면 올해 최저임금도 최소 15% 이상은 인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노동계 역시 이에 동의하며 이번에도 두 자릿수 이상의 인상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경영계는 지난해 급격한 인상으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며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특히 산입범위 개편이라는 변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상여금, 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를 두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달 23일로 최저임금위원들 대부분의 임기가 끝이 납니다. 위원은 노사 공익위원이 각 9명씩 27명으로 꾸려지는데 실제 심의는 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뒤 5월부터 진행될 전망입니다. 특히 차기 공익위원들 자리에 친노동 인사들이 대거 기용될 경우 노사 간 갈등이 더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도 무시 못할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의 윤곽은 6월 말 정도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했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변수 속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역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서울 집값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올해 2월까지 상승폭을 키웠던 서울 주택가격이 지난달 주춤했는데요. 앞으로 보유세 개편과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고 재건축 단지들은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고지서를 받을 예정이라 집값 안정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3월 서울 주택가격은 0.55% 올랐습니다. 전달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반토막 수준입니다. 서울 지역 월간 주택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꾸준히 상승폭을 확대하다 2월을 정점으로 상승세가 둔화된 모습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발표로 재건축 시장이 위축됐고 이달부터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건축 단지가 많은 강남 4구의 매매가격 변동률은 올 들어 1월 셋째 주 이후 상승폭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서울 집값 안정세는 전세 가격 하락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전세값은 전달 대비 0.08% 하락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서울 전세값이 떨어진 건 2012년 8월 이후 5년 7개월 만입니다. 전세값 하락으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차이가 벌어지면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려는 심리가 줄어듭니다. DSR 도입으로 주택 구매력이 감소하고 전세 안정화 영향으로 매매 전환 수요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요. 매수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되면서 서울의 집값 오름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오는 5월 서울 지역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사업장에 대해 부담금 예상액을 통지할 예정입니다. 재건축 부담금 수준에 따라 향후 재건축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올 하반기엔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높이면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집니다. 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올해 국내 금리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올라도 너무 올랐던 서울 집값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대출 규제 영향에 안정세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사드 보복이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소식은 없고 관련 기업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시진핑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한 양재치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사드 보복 중단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와 보겠습니다. 양재치 위원의 발언부터 알아보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주 한국을 방문한 양재치 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사드 보복 해제 조치를 약속했는데요. 이 발언이 나온 배경을 보면 이 문 대통령이 예방에 앞서서 롯데와 단체 관광, 전기차 배터리 이렇게 세 가지가 대통령 관심 사안이니 답을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양 의원이 답을 가지고 온 건데요. 이에 대해서 양 의원은 이 중국은 문 대통령의 관심 사항을 매우 중요시한다라면서 관련 사항은 이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이 같은 중국 측 방침을 믿어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말에도 이 한중 정상회담, 한중 경제장관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때도 사드 보복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가 또 좌절된 바 있잖아요. 이번엔 좀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사드 보복 해제가 좀 기대가 되는 국면이 몇 차례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금한령은 완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라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우선 발언의 강도를 얘기하는데요. 특히 믿어달라라는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의사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발언 들어보시죠.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답변하는 방식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그냥 긍정적인 것처럼 느끼게끔 이렇게 답변을 해놓고 사실은 그 속내는 사실은 그게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국의 합법이라는 게 재차 확인까지 하는 정도 수준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조금 믿을만 하다는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네, 중국 문화로 분석해봤을 때 상당히 무게감 있는 내용이란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단체 관광과 롯데 전기차 배터리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얘기했다는 것도 긍정적인데요. 그동안 중국은 규제를 하겠다라고 공식화하지 않고 그냥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공식화하고 가시된 성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특히 단체 관광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에 비자를 내주겠다라고 한 바가 있지만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전혀 풀어줄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사드와 별개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였는데요. 중국은 사드 이전부터 우리나라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을 배제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 배터리까지 언급을 하면서 가시화된 성과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태도가 확실히 변했다라고 평가할 만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 이번 방한 때 경제적인 해제 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언급을 했다는 것 자체에서 우리나라와 관계 개선을 진짜로 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견 들어보시죠. 남북 관계에 관련된 부분에서 북중 대화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해 주러 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뭐 그런 경제 문제까지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냥 그 허가 신청을 하면은 그걸 갖다 허가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한국이랑 잘 지내고 싶어 한다는 걸 갖다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큰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럼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가장 큰 피해를 봤던 롯데그룹은 반색하고 있습니다. 의견 들어보시죠. 한중 양국이 중국 진출 기업의 어려움을 정상화하기로 밝힌 것을 환영합니다. 정부의 노력으로 인한 중국 당국 약속에 대해서도 신뢰를 가지고 호응함은 물론 최선을 다하는 기업 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 네, 롯데뿐만 아니라 유통, 관광, 자동차 업계 등 관련 업계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한중 정상회담 등 빅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형성됐던 기대감이 실제로 이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에 비춰볼 때 실제 가시적인 조치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신중한 입장도 있습니다. 또 사드 보복이 풀리더라도 실제 체감하려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걸릴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사드 보복 해제의 기대감과 업계 반응을 이보경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1분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가 전분기 대비 0.52%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입지 여건이 우수한 수도권에서 작년 말 대비 0.72% 상승한 반면 지방은 0.29% 하락해 양극화 현상을 보였습니다. 오피스텔 전세 시장도 지방은 0.24% 하락했으나 수도권이 0.51% 상승해 전국적으로 0.37% 올랐습니다. 월세 역시 지방은 하락한 반면 수도권이 상승해 전국적으로 0.03% 소폭 올랐습니다. 한편 전국 오피스텔 매매와 전월세 가격을 조사한 국가공인통계가 발표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감정원은 최근 1, 2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주택 대체제로서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부터 통계청 승인을 받아 매월 오피스텔 매매와 전월세 가격을 조사해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이르면 2020년에 전국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마련 중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치경찰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올해 가칭 자치경찰법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재개정을 추진한 뒤 내년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 2020년엔 17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 자치분권위원회의 계획입니다. 시범 실시가 검토되는 광역지자체는 현재 제한적인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제주특별자치도와 대부분의 정부기관이 이전한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여기에 자치경찰제 우선 도입을 희망하는 광역지자체 3곳 정도가 추가될 전망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수사권 조정이 안 돼도 국가경찰이 가진 것을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며 자치경찰제 관련 입법 전 수사권 조정이 되지 않더라도 자치경찰제는 일정에 맞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감독당국의 권위와 위상 확립을 내세웠습니다. 김신임 금감원장은 오늘 오전 취임식에서 금융감독기구는 권위가 중요함에도 여러 논란에 휘말리며 감독당국으로서의 영이 서야 할 금융시장에서조차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융개혁이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강력한 금감원을 예고하는 한편 국민이 부여해 주신 권한을 금감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만 사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개혁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원장이 금감원장에 취임하면 정책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원장은 오전 취임식 후 기자실을 찾아 일방적 규제 강화론자로 몰아지고 있지만 과거 참여연대나 야당 국회의원으로 해야 할 역할이 있었고 지금은 금감원장으로서 그에 맞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화와 균형 있는 감독 행정을 주목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금융지주사들의 순이익이 36%나 튀며 11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임직원 수는 2천여 명 감소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한과 하나, KB, 농협, BNK, DGB, JB, 한투, 메리츠 등 9개 금융지주 회사의 순이익은 10조 8,96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6년과 비교해 35.6% 늘어난 규모입니다. 은행 순 이자 마진이 확대되고 증시 호황으로 증권사 수익이 늘어난 덕분입니다. 권역별로 보면 은행이 2조 2천억 원 증가했고 금융투자는 1조 436억 원 늘어나며 거의 2배가 됐습니다. 보험과 비은행도 각각 56.3%, 26.2% 증가했습니다. 반면 점포수는 경영 효율화 과정에서 212개 감소했고 임직원 수도 은행 명예퇴직 등으로 2,204명 줄었습니다.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 평균 7천 원을 더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작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1.9% 오릅니다. 적용은 4월 25일부터입니다. 간편결제 전문업체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거래액이 1조 1,300억 원을 기록하며 월 1조 원을 처음 돌파했습니다. 이는 별도 법인으로 출범한 지난해 4월보다 900% 이상 성장한 수치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연내 월 거래액 2조 달성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반기 공채를 진행 중인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이번 주부터 필기 시험을 진행합니다. 7일 LG그룹을 시작으로 8일엔 현대자동차그룹, 14일엔 CJ그룹, 15일엔 삼성그룹이 차례로 인적성 고시 또는 직무 적성 검사 등 인재 채용을 위한 시험을 치릅니다.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이 블록체인 기술 전문 자회사 엄블락을 설립했습니다. 회사는 블록체인 시장 진출의 첫 포문이라며 그동안 글로벌 메신저 서비스를 운영해온 기술적 역량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설립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엄블락의 초대 대표에는 이희우 전 에드포스 공동 창업자가 선임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내일도 볼에 와닿는 공기가 부드럽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14도, 한낮에는 20도로 예년보다 높아 봄 기운이 완연하겠습니다. 다만 중부와 경북으로는 오전까지 호흡기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중부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 오전까지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평상시보다 농도가 짙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기까지 건조해 불씨 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대기가 건조할 땐 비 소식이 간절하죠. 하지만 내일 늦은 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로만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늦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20도, 대전과 청주 23도로 따뜻하겠습니다. 동해안으로도 한낮에 강릉 22도, 울진 21도까지 높게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낮 기온 광주와 대구 26도로 더욱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조금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전해상에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물결도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 늦은 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서 시작된 비는 모레 수요일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